뿅! 자, 일단 자료는 요거 양 얼마 안 돼요. 진짜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순열에 관련된 거. 자, 요 분필을 내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덕영쌤한테 그거 들었죠? 개별,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기본 내용.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일단 기본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다시 한 번만 좀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큰 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확률과 통계는 총,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대단원, 이거 안 들었지?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이 확률.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 번째 대단원이 이제 통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경우의 수가 둘로 나눠져요. 자, 일단 1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 오늘 지금 지급된 자료는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뭐 교재, 단권어 교재라고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레벨이 1, 2, 3, 4, 5까지 이렇게 있어요. 5개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얘네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심플한 걸로만 일단 좀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마무리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수준 문제냐면은 센 문제집 기준으로 A단계. 못 풀면은 이건 그냥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2 더하기 3이 5다. 약간 요런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B단계에서 이제 중짜리나 하짜리 같은 느낌. 요런 것들이고요. 얘가 이제 B단계에 약간 좀 상위 정도 되는 거. 난이도 조금 있는 거. 그 다음에 레벨 4가 이제 C단계? 좀 된다고 보면 돼요. 물론 C단계에서 일부는 이제 레벨 3고요. 일부는 레벨 4에 해당해요. 괜찮죠? 레벨 5는 사실 상 정도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모의고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2점짜리예요. 2점짜리 레벨 5는 얘는 레벨 2가 어느 정도냐?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물론 레벨 1에 쉬운 3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쉬운 3점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일반적인 3점짜리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진짜 이건 2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3점 잡혀 있는 거. 그리고 스텝 3 같은 경우가 이제 3점짜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려운 3점이라 쉬운 4점 정도라고 그냥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4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4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5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지금은 쓰면 안 되는 용어기는 하죠. 그냥 킬러. 그러니까 모의고사 봤을 때 30번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역이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일단 목표치가 뭐냐면 당장 겨울방학 때는 여기까지 완벽하게 좀 마스터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자. 그리고 학기 중에는 최소 여기까지 마스터하자요. 최소 여기까지. 참고로 여기까지 마스터해놓으면 일반적인 학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등급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면은 2등급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마스터하면은 1등급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표준, 일반적으로. 그럼 얘는 뭐냐? 나는 1등급으로 만족이 안 돼. 난 다 맞아야 돼. 이런 경우 아니면 얘는 아예 안 봐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숙제는 별 자료를 따로 또 주기는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그 다음에 확률이 두 개 단원으로 나눠져요. 3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글씨체는, 보면 알겠지만 내가 글씨를 굉장히 좀 못 쓰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마음의 눈으로. 자, 그 다음에 4단원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솔직히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확률이라는 이름을 써서 뭔가
추가되는 것뿐인 거지 내용은 그냥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져요? 수학하에 있는 그냥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그냥 기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여기 없죠. 수학하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걔네가 안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요. 수학하에 있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하 다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 여기가 조금 켜요. 여기가 조금 켜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개념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문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변별력은 위쪽에서 많이 걸리고요. 얘는 아예 몰라서 헷갈려서 이 내용 자체를 어려워해서 지금 못 푸는 경우들이 조금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쪽이 3개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뭐 물론 여기는 뭐 사람마다 좀 구분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5단원 약간 조금 우리도 조금 바뀌어. 우리도 좀 바뀌어. 이산확률 분포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 연속확률 분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이항분포와 정비분포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상기야 이쪽이야. 무조건 이쪽. 6강이식 화이팅.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7단원이 통계적 수정. 자, 나중에 얘기하기는 일단 이름만 그냥 담아둬요. 어떤 느낌인지만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니까. 참고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개념만 어려워요. 개념만.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요. 여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입해 들어갈 때 와 간신히 올라가. 근데 진입해서 딱 올라서 보면 뭐가 없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해할 때까지만 조금 헷갈리고 이해 딱 끝나고 나잖아요. 틀릴 게 없어요. 얘는 절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진짜로. 그나마 틀릴 가능성이 있는 데가 여기에요. 1, 2, 3단원. 그나마 틀릴 때 있는 거. 여기서부터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 만약에 중간고사 본다 그러잖아요.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시험범이고요. 여기가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뭐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중간 기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가 변별이 좀 많이 되고요. 기말고사 때는 변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변별을 그럼 어떻게 하냐? 잘 안 되는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맞는다고. 그래서 어떠냐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만들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특히나 나중에 이거 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표 만들려면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표 만드는 문제 중에서 좀 빡센 애들이 있어요. 그 표 만들다가 막 시간 다 가게 만들고 복잡한 개념들을 한 번에 보기 힘들다 그러면 막 돌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니까 한 번에 할 때 좀 잘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단원으로 나가게 될 텐데 요 단원 안에 있는 굵직한 내용은 총 3가지라고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순열이에요. 자, 원순열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거 수능 끝날 때까지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어색해서 그렇지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은 이게 틀릴 때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원순열이 점점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왜 낮아지냐면 다음 교육과정에서 빠져요. 다음 교육과정에서. 이제 끝물이에요. 그 빼는 이유가 있겠죠? 왜? 굳이 쓸데없이 복잡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고등학생한테 꼭 필요하겠느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능에서도 이쪽이 점점 힘을 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뭐 물론 우리가 다음 교육과정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고2로 올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부터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수하지 않는 이상 뭐 바뀐 걸 볼 일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복순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늘 이거 1단원 다 나가요. 1단원 진도 다 나갑니다. 이 3개만 잘 잡아주면 끝나요. 3개만. 자, 아무튼 이거 지워지냐 왜? 이거 물분필이 아닌가 본데? 물분필이 아닌가 본데? 아무튼 요렇게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할 거 하나만 좀 봐볼게요. 일단 이 순열에 관련된 거를 볼 때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 번만 봅시다. 자, 일단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문제를 본다면 일단 첫 번째 합의 법칙을 봐야 되죠.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생략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설명한 거니까 뭐예요? 그냥 각각이 경우의 수를 만족하니까 그냥 다 더해버리자 라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곱의 법칙이에요. 어떤 느낌이죠? 다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팩토리얼이에요. 자, 우리 경우의 수는 원칙상 뭐예요? 모든 경우를 다 세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가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노가다. 그래서 전부 다 세야 되잖아. 근데 케이스마다 세야 되는 게 다 달라.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뭐 첫 번째 케이스는 4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3가지, 세 번째 케이스는 5가지. 그럼 이거 다 더해 하나의 경우가 되는구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내가 중국집에 갔어요.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있어요. 뭐 그냥 짜장, 간짜장, 뭐 삼선짜장, 뭐 해물짜장, 뭐 해물짜장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치고 짬뽕 같은 경우에도 1번 짬뽕, 2번 짬뽕, 3번 짬뽕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맨 첫 번째 메뉴 한 개를 골라서 먹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뭐 초등학생도 다 알죠. 7가지. 그럼 메뉴판에 메뉴 7개 있으니까 당연히 7가지가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봐요? 짜장면이 경우의 수 4가지, 짬뽕이 경우의 수 3가지. 그쵸? 뭐 굳이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 세도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짜장면과 짬뽕을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은 4가지, 3가지. 당연히 합의 법칙이에요. 왜? 얘 하나만 골라도 이거 경우의 수 만족하는 거고, 얘 하나 골라도 경우의 수가 만족하는 거니까, 각각 다 성립하는 거 아니냐. 뭐 다 둬야지 뭐. 그쵸? 그래서 7가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번에는 내가 배가 몹시 많이 고픈데 짜장면, 짬뽕 둘 다 엄청 좋아요. 다 먹고 싶어. 근데 하필 짬짜면을 안 팔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짜장면 한 그릇과 짬뽕 한 그릇을 둘 다 시켜 먹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뭐 짜장면 몇 가지? 4가지. 짬뽕 몇 가지? 3가지. 그쵸? 이거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냥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 이거를 센다고 하면은 짜장면 내가 1번 짜장면을 선택한다면은 짬뽕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안에서 1, 2, 3 그쵸? 뭐 수용도 이게 수용도가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수용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경우의 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어디지? 수원에 보면은 점화식 있죠? 그 점화식 그냥 무조건 나와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우리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당연히 나온다 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수용도가 숫자가 나무 숫자고요. 형자가 형태 형자예요. 나뭇가지 형태의 어떤 지도라고 그냥 봐주면 되겠죠. 여기 3가지 나오고 2번 짜장면도 3가지 나오고 3번 짜장면도 3가지 나오고 4번 짜장면도 3가지 나오니까 뭐 해봤자 3333 아니냐. 3을 그렇죠. 뭐 다 더한다 그러면 이거 합의 법칙? 굳이 이럴 필요 있어요? 다 똑같은데 3가지씩 총 4가지구나. 그쵸?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똑같은 수 계속 더하는 게 구구단의 핵심이죠. 괜찮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는 둘 다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이러면 어떡하냐. 짜장면 한 그릇과 짬뽕을 한 그릇을 먹기로 했는데 문제는 해물짜장을 먹는 경우에는 해물짬뽕을 먹지 않는다. 이거 먹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쳐봐요. 몰라. 이게 지금 해물짜장이라고 치고요. 얘가 해물짬뽕이라고 해. 둘 다 해물이면은 좀 물리니까 안 먹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4 곱하기 3 하면 돼요?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인 건 맞아요. 1, 2, 3, 4. 근데 얘 선택했을 땐 이거 선택하는 게 어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뭐 물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예 4 곱하기 3을 해버린 다음에 안 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빼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잘 생각해보면은 그럼 뭐 1, 2, 3번 케이스는 그렇죠. 총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짬뽕 3가지씩 나오는 거고 4번 케이스만 따로 놀잖아요. 그쵸? 4번 짜장의 한정에서만 2가지 경우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어차피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쵸? 4번이 아닌 경우, 4번 짜장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해물짜장이 아닌 경우, 해물짜장인 경우, 그쵸? 케이스를 구분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넓게 보면 전부 다 수용도 내용의 일종이라고 봐줘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케이스 분류 엄청 중요합니다. 그 케이스 분류의 핵심이 수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 합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일이 다 더하는 건데 더하는 숫자가 케이스마다 다 똑같으면은 곱의 법칙으로 쓰는 거구나. 그렇죠? 이 안에 일부가 굳이 일일이 다 더하기 좀 귀찮아서 그냥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괜찮죠? 이 수용도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합의 법칙 대역이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괜찮죠? 합의 법칙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서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얘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너무 무식하게 더하는 거고, 그죠? 일일이 다 쓰는 거고, 얘는 그래도 뭐 케이스마다 더하는 거고, 이런 느낌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곱의 법칙 안에 또 일부러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얘는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누가 계승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팩토리얼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자, 이 앞에 뭐가 붙어요? n자가 붙죠. 이 왜 붙는 거예요? 왜 n팩이라는 개념을 쓰죠?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구구단처럼 정리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자, 5명을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그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때 우리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인간의 사고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합니다. 왜? 인간의 뇌는 몇 개? 1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몇 개?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거 1개예요. 괜찮죠? 좌뇌 우뇌!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따로 안 놀잖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로 따지면 싱글코어예요. 싱글코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씩밖에 생각을 못해요. 동시에 생각을 못해요.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쳐봐요. 이 5명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 기준으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가지구나.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자리를 기준 잡아놓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의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본인 편할 대로 봐도 돼요. 사고의 순서에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된 사고 안에서 내가 생각해줘야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일단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네요. 사람을 고른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B를 골랐다 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무슨 뭐 A가 들어갔다고 치고 3가지 C가 들어갔다고 치고 2가지 E가 들어갔다고 치고 1가지 D가 들어갔다고 치고 그쵸? 그러면 지금 얘는 봤을 때 이거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5명을 다 나열한 그 한 케이스가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거 5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곱의 법칙의 내용이다 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120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꼭 이 자리 붙어야 돼? 맨 앞자리 붙어야 돼? 아니 상관이 없어요. 여기부터 집어넣어도 돼요. 5가지. 그쵸? 뭐 A 들어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뭐 4가지 뭐 B가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에 3가지 뭐 D가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 2가지 뭐 E가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 1가지 C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경우의 수는 사고하는 방식의 순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논리 구조만 맞아떨어지면은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틀을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5가지. 무슨 뭐 여기 들어갔다고 칠게요. 얘가 들어가는 게 4가지, 뭐 B가 들어갔다고 치고, 얘가 들어가는 게 3가지, 뭐 여기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가 2가지, 뭐 D 쓰고, 여기가 1가지, E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논리 구조만 명백하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수학은 늘 그렇죠. 당연한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 당연한 게 언젠가 안 당연해지는데 필요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다 곱하니까, 뭐, 다 똑같네.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가 A, B, C, D, E, F 6명을 나열한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얘는 6, 5, 4, 3, 2, 1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니, 그럼 6명만 해도 6, 5, 4, 3, 2 한다 그러면은 720까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전교생 300명, 이거 일렬로 나열한다고 쳐봐요. 이 300 언제 곱해요? 300부터 1까지.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줄여 쓰자. 그쵸? 300 팩토리얼. 괜찮죠? 그래서 줄여 쓰기 1 뿐인 거지 얘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10의 5제곱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10만 쓰기 싫어서.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듭제곱도 다 마찬가지. 구구단도 마찬가지. 일일이 다 쓰기 좀 불편하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눈치챌 수 있게 정리만 해놓자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뺄게. 뭔가 좀 사람 이름 같은데, 그쵸?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냐? n팩은 순서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쵸? 팍 하고 그냥 정의 딱 내려야 돼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6명이 순서를 준 거잖아요. 6명이 순서를 준 것 뿐이에요. 팩토리얼은 순서입니다. 그냥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째로 보는 거는 뭐예요? 퍼뮤테이션이죠? 그쵸? 뭐, 영어로는 퍼뮤테이션.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쵸? 자, 퍼뮤테이션. 근데 이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순열이라고 읽죠? 순열. 왜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이라 그래서 순열이 됩니다. 괜찮죠?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뭐야? 순서를 준다라는 것과 나열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어때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쵸? 거의 같은 의미. 순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나열하고 있는 건데 나열하는 건데 순서를 주면서 나열하는 거지. 그럼 나열하는데 순서 안 주면서 나열을 안 하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넓게 따지면은 얘도 그냥 순서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퍼뮤테이션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아는데 그냥 한 번에 팡 정리하느라고. 내가 지금 여기 5명이 있어요. 이 5명을 가지고 나는 3명만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1등, 2등, 3등 막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려고 해요. 뭐 1, 2, 3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지 무슨 뭐 B가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 무슨 뭐 E가 들어갔어요. 여기 3가지 A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렇죠? 그럼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5, 4, 3인데 이건 팩토리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5명 중에 3명 나열하는 거구나. 5명 중에 3명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호 쓰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5명 중에 3명만 순서대로 나열. 그럼 얘는 팩토리얼과 아까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고 싶어요? 팩토리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얘도 팩토리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1까지 곱해야 돼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곱하냐? 몰라. 일단 곱하고 보는 거야. 그렇죠? 없는 거 곱했으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분자는 5팩이 되고 분모는 2팩이 되겠죠. 이때 분모는 사실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괜찮죠? 뭐 물론 순서로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일단은 얘는 그냥 수식 구조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5팩을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얘는 5랑 3 쓰고 있는데 얘는 5랑 1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굳이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이 표현 상태를 만든다면은 5-300분의 5팩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이쁘게 정리가 되기는 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굳이 나타낸다면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걸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 봐줘야 돼요. 이거 꼭 억지로 마스터하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마스터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다른 색깔이 없네. 노란색 쓰고 싶은데 노란색이 없나? 있네. 하하하, 있으니까 써야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 구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구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팩토리얼 안에 뭐가 있다? 퍼미테이션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쵸? 퍼미테이션은 팩토리얼의 일부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라고요? 얘는 다 나열하는 거네. 그렇죠? 팩토리얼은 순서를 주는 건데 전부 순서를 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순열은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나열하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얘도 5명 다 나열할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5명 중에 5명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줘도 되죠.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죠? 이런 경우만 5팩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npn이다 라고 한다면 n명 다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n팩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어차피 n부터 n까지 n개 그냥 곱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퍼미테이션과 컴비네이션에 관련된 퍼미테이션과 팩토리얼에 관련된 관계를 봤어요. 자, 그리고 요 안에 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5번째 컴비네이션입니다. 그죠? 컴비네이션. 여기까지 마스터 해줘야 되겠죠? 자, 컴비네이션은 뭐예요? 여기도 또 n과 r을 쓰기는 하는데 컴비네이션은 영어로 컴비네이션이 한글로 그냥 조합이죠? 조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합한다라는 게? 합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화합, 무슨 결합, 그 다음에 조합. 그죠? 합치는 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합이 차지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묶어 놓는 거.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얘기 나올 때 이런 거 있지 손흥민은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K는 모르나? 모를 수도 있지. 아무튼 손흥민, 케인, 손케 조합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누가 앞이고 누가 뒤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합이에요. 이렇게 둘이. 괜찮죠? 순서가 없어요. 우열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합은 그냥 이런 식으로 조합했다. 순서 없이 그냥 뽑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순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순서 없는 건 나열과는 다르게 뽑기 정도로 보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뽑기 정도로 보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럼 쟤도 굉장히 설명할 게 많아요. 그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진짜 많이 쓰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얘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퍼미테이션의 일부예요. 컴비네이션은.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조합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순서를 없애는 거예요. 왜?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다. 요거까지는 좀 얘기하자. 요거까지는. 자, 한번 볼게요. A, B, C, D 5명이 있어요. 내가 이 중에 2명을 조합하려고 해요. 순서 없이 뽑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봤지만 어때요? 나열하는 것만 할 줄 알지 뽑는 건 아직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에이 몰라. 일단 2명 그럼 나열하고 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A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럼 B가 되겠죠. 자, 그럼 고배 법칙으로 우리는 뽑아냈어요. 참고로
곱하는 경우는 무조건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사고 순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뽑은 사람과 두 번째 뽑은 사람. 괜찮죠? 그래서 무조건 순서가 있습니다. OP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OP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뽑은 5명의 종류 사람 중에 하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 다른 케이스 중에 뭐 첫 번째 B를 먼저 뽑았고 두 번째 뽑은 게 A로 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OP 안에 들어가겠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럼 다 해봐요. 그럼 첫 번째 A, B, C, D, E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4가지씩 나오잖아요. 수영들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왜? 불확실한 정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검증 다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A에서 B 나오는 거랑 B에서 A 나오는 거 지금 둘이 다른 경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우로 보고 있는 20가지 중에 그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얘랑 똑같은 건데 그럼 이거 OP를 쓰면 되는 건가? 조합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줄여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런 게 케이스마다 다 2개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A에서 C 나오는 거랑 저기 C에서 A 나오는 거랑 얘도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야? 다 2개씩 중복이네? 다 2개씩 중복이라고? 왜 중복이지? A, B 순서 바꾸는 경우. 그렇죠? A, C 순서 바꾸는 경우. 둘의 순서를 주는 경우만큼 지금 중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케이스 중에 중복을 하나씩 다 빼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A, 그냥 2로 나눠? 이게 더 편해요? 당연히 2로 나누는 게 편한 거예요. 어차피 다 2개씩 중복인데 그냥 2로 나누면 하나씩 남으니까. 그래서 2로 나누는데 그 2가 무슨 2예요? 둘의 순서를 주는 거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는 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순서를 나눠주는 거구나. 그게 뭐라고요? 2명 조합한다? 5명 중에 2명을 컨비네이션 한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럼 어때요? 얘는 아니 이쪽에다 좀 써보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NPR을 R팩으로 나눠주는 걸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를 없애는 거예요. 왜? 순서 없이 한 번에 뽑는 게 우리 사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아까 위쪽에서 보면 잘 봐봐요. NPR은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는? 봤잖아요. 아까 전에 그 퍼미테이션 팩토리얼, 컨비네이션 팩토리얼. 자, 앞으로 정형화된 기호를 사용하는 애들은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팩토리얼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기준 못 잡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터집니다. 진짜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학하에서는 사실 굳이 바꾸는 게 크게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뭐 기본만 하니까. 그러니까 증명만 한번 딱 튀어나오고 증명도 그냥 빈칸 채우기나 서술형 아니면 증명 요것밖에 안 나오고 그냥 더 이상 쓰진 않는데 확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다 이쪽으로 쪼개낼 수 있구나.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레고를 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레고를 가지고 집을 만들었는데 그 레고 판때기에 막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레고로 만든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유리창에서 보면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부신 다음에 사람 놓고 다시 또 조립해요? 아니 레고인데 그 뚜껑만 따놓고 넣어놓고 다시 닫으면 되잖아요. 최소한으로만 부셔놓고 그냥 집어넣고 다시 합쳐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뽀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뽀갠다 그러면은 뭐 하대복지까지 뽀갤 수도 있어요. 경우 그냥 일일이 다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떠냐? 얘네 뽀갠다 그러면 팩토리얼까지 뽀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무슨 물 가지고 얼음으로 막 사람 형상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만들어진 각 얼음 같은 게 있다고 칠 때 그 각 얼음 갖다가 막 진짜 분자 구조까지 막 뜯어가지고 막 원자 탈피시키고 막 이렇게 합쳐서 막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냥 녹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냥 모형 틀에 놓고 다시 얼리면 되는 거지. 괜찮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팩토리얼이 기본 단위예요.
괜찮죠? 이 팩토리얼이 밑에 나오는 내용의 기본 단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 이걸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얘랑 얘 다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 조합 중에 중복 조합도 팩토리얼로 뽀개서 들어가야 돼요. 괜찮죠? 되게 좀 정리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또 팩토리얼로 바꾼다 그러면은 npr 아까 뭐라 그랬어요?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npr이에요. 그걸 다시 r팩으로 나눈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아예 어차피 분자의 분모는 분모에다가 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팩분의 팩이면 조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팩분의 팩이면은 조합이 된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그럼 팩분의 팩이랑 무조건 조합이 되느냐? 아니, npr과 r을 더한 게 n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눴다. 얘는 그러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3 더하기는 5니까. 그럼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컨비네이션으로 쓴다면? NCR. 괜찮죠? NCR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얘는 OCE로 쓸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어차피 곱인데 3팩 곱하기 2팩이나 2팩 곱하기 3팩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죠. 그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럼 뭐 OC로만 해야 돼요? OC3도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CN-R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요거 잘 정리해줘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요 정리 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숫자로 한 번만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6팩을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타냈다. 그럼 얘는 팩분의 팩이에요. 이거 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3 더하기는 6이 아니라 5예요. 그럼 얘는 조합으로 만들 수 없어요? 조금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6팩은 어차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어차피 얘가 뭐예요? 5팩이잖아요. 얘는 그냥 6 곱하기 5팩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분자는 5팩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뒤에다가 6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이게 6팩이니까. 그럼 얘는 3팩 곱하기 2팩이니까 5C. 그렇죠? 5C에다가 6 곱한 걸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 괜찮죠? 얼마든지 형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얘만 바꿔야 돼요? 아니, 3팩분의 6팩 해놓고 그럼 2팩에서 3팩 되려면 분모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또 3 곱해도 되죠. 그럼 얘는 바깥에다가 3 곱해준다면 3 곱하기 6C3. 그쵸? 그냥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복잡해요. 왜? 퍼뮤테이션은 어차피 얘밖에 없어요.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3 곱하기 6C3은 6 곱하기 5C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막 자유롭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빡세요. 이거 막 바꿔서 써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항정리 단원도 그렇고, 저기 이항문법에서도 그렇고, 이런 변환이 있지 않으면은 아예 식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많이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안에서 일단, 주요한 증명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컨비네이션 관련된 주요 증명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수학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2가지 증명을 다 얘기하는데, 확통 선택이면 2가지 증명 완벽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NC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C R 플러스 1로 나온다라는 거.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얘 좀 지우고 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수업은 영상 올라가요. 영상 올라가고 필요하면 또 봐도 돼요. 괜찮죠? 참고해서 계속 보고 모르면 그냥 와서 질문하면 됩니다. 얘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간다. 아니, 다시 한 번은 아니고 여기 더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h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파이가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냥 뭐가 더 있구나 이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개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NCR 플러스 NCR 플러스 1. 얘가 왜 N 플러스 1CR 플러스 1일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컨비네이션 수식 변형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팩토리얼로 뽀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일단 첫 번째 수식적으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보자. 그렇죠? 수식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그냥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수식적으로 증명하려면 당연히 팩토리얼로 나타내야 되는데 nPr을 r팩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n팩을 n-r팩으로 나누는 게 지금 nPr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r팩 한번 곱하는 걸로 ncr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팩분의 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n팩 n 빼기 r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n-r-1팩. 그쵸? 거기다가 r 플러스 1팩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왜? 그래야만 얘네 둘 더했을 때 n이 되니까 분자 n팩이랑 맞아떨어집니다. 오케이, 팩분의 팩. 자, 그러면 이거를 더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거 분수 두 개 더한 거야. 신나. 신나. 뭐야? 자, 얘는 지금 분수꼴 두 개 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분수꼴, 팩토리 일단 생각하지 마요. 무조건 분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한다. 할 거 뭐밖에 없어요? 넓게 봐야 됩니다. 통분밖에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분수 형태로 나온 걸 덧셈 뺄셈 한다? 통분밖에 없어요. 역연산인 부분 분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연산인.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B 곱해주고요. A 곱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AB분의 B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모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N-R팩 N-R-1팩 어때요? 얘보다 1이 더 작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얘는 뭐 6팩, 5팩, 11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1이 더 작죠? 얘 5팩이에요. 얘는 1 더 크니까 6팩입니다. 뭐야? 그럼 얘는 통분이 똑같잖아. 미안. 그럼 다른 걸로 할게. 7팩, 4팩으로 할게.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6팩, 5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걸 더한다고 칠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얘보다 1 더 크네. 여기다가 7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7팩 되죠? 여기다가 5 곱해주면 얘는 또 5팩 되잖아요. 그럼 분모는 7팩 곱하기 5팩으로 똑같아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분모가 7팩 곱하기 5팩이 되겠고 분자는 11팩으로 묶었을 때 5 더하기 7이 되겠구나. 괜찮나요? 자, 똑같이 써봅시다. 자, 얘보다 얘가 1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r을 곱해준다면 부러졌어. 여기다가 n-r을 곱해준다면 얘는 지금 이제 n-r팩이 될 겁니다. r팩, r 플러스 1팩이야. 여기다가 r 플러스 1을 곱해준다면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준다면 얘는 이제 r 플러스 1팩이 되겠죠. 여기는 또 똑같이 분자에다가 n-r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분모에만 곱하면은 숫자가 달라지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n-r팩과 r 플러스 1팩을
곱한 상태 분의 n팩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1에다가 n 마이너스 r을 더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r 플러스 1에다가 n 마이너스 r을 더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r과 r이 지워지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아우 고드를 한번 다시 써보자. n 마이너스 r팩 곱하기 r 플러스 1팩 분의 n팩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했어요. 그렇죠? n 플러스 1팩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팩분의 팩이에요. 자, 조합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 둘 다 하면은 n 플러스 1이잖아요. n 플러스 1팩 맞죠? 그럼 당연히 n 플러스 1씩 r 플러스 1 됩니다. 괜찮죠?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미안, 너무 힘들지? 좀 힘들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죠? 얘가 지금 이거 맞으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서 정리한 게 그냥 얘다라고 그냥 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얘가 지금 딱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7팩 곱하기 5팩, 그쵸? 11팩 곱하기 12잖아요. 12팩이지 뭐. 괜찮죠? 그러니까 뭐 12C5. 이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시성으로 그냥 봤고요.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어때요? 그래.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뭔 소리야?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왜 성립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얘가 실제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의미적 해석만 잠깐 좀 해볼게요. 이 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의미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6개. 그쵸. 뭐, 고민형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6개 인형이 들어가 있는 어떤 뽑기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뽑기가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뽑기를 3개를 하려고 해요. 3개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6개 중에서 3개를 조합하는 거니까 6C3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뽑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얘가 뽀로로 인형이야. 너무 가고 싶어. 이거 뽑으려고 내가 지금 3번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한테는 얘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구분해 봤어요. A가 있는 경우와 A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A가 있는 경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 몰라. 일단 뽑았다고 치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럼 A가 뽑혔어요.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몇 개 더 뽑는 거예요? 3개 뽑는 건데 이미 A를 뽑은 걸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몇 개? 5개. 5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2개 뽑는 거죠? 그쵸?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A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얘 그냥 빠진 거죠? A가 안 뽑히는 경우. 그럼 또 5개 중에서 뽑는 걸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이 중에서 3개가 뽑혀 나온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얘는 모든 케이스를 다 본 거고요. 얘는 A가 있는 케이스, 없는 케이스야. 자,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합이죠. 왜? A가 있는 건 있는 거대로 3개를 뽑은 거예요. A가 없는 건 없는 거대로 3개를 뽑은 거예요. 그럼 각각이 3개 뽑은 경우가 만족되잖아요. 그렇죠? 3개 뽑은 경우가 만족되니까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괜찮죠? 5C 더하기 5C3이 6C3이구나. 5C 더하기 5C3이 6C3이구나. 괜찮나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한 케이스가 성립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구분하는 걸로 그냥 보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요 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요거예요. 두 번째 식은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씩 R-1. 이것도 꽤 어려운 식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것도 이쪽에다가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두 번째 식. 자,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씩 R-1. 참고적으로 얘는 2단원에서 밖에는 안 써요. 얘는 2단원에서는 조금 쓰이기는 하는데 나중에 6단원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6단원에서 많이 중요해요. 얘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수식적인 증명 한 번만 볼게요. 똑같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 팩토리얼로 가는 거예요. 그쵸? 다 뽀개기에는 좀 그러니까 적당히 뽀개는 거야. 아, 그럼 얘는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고 r팩으로 또 나눠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럼 r 약분 되잖아요. 약분 되죠? r-1팩으로 쓸 수 있어요. r 하나 없앴으니까. 그쵸? 아니 뭐 6팩을 곱했다. 그럼 얘는 6 곱하기 5팩 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뭐 얘 그냥 이렇게 약분해주면 그냥 5팩 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죠? 얘가 지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놓고 보니까 어때요? 또 팩분의 팩인데 이 조합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n-라고 r-1 하면 n-1이죠. n-1이 팩이 와야 지금 이게 조합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약분 안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면 얘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분모는 건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뭐 분모 건드려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분자 쪽을 건드려요. 둘 다 하면은 n-1이니까 n-1팩으로 가자. 그럼 얘는 n팩이 n-1팩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n 하나가 별도로 곱해져서 나가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팩분의 팩 조합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둘 다 한 게 이거니까 이거 맞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얘도 뭐 맞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는 좀 체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똑같이 6개 중에서 3개를 조합했어요. 괜찮죠? 3개를 조합하는데 얘 6시 3인 상태에서 내가 예시로 뭐 A, B, C가 뽑힌 경우라고 한번 볼게요. 엄청 많겠죠? 어차피 얘는 계산해보면은 6, 5, 4, 그쵸? 3, 2,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은 20까지. 20까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중에 A, B, C를 뽑은 케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보통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순서를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한 번에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합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순서를 없앴죠. 근데 이게 조합을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떠냐? 그냥 한 번에 뽑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순서가 없으니까 동전계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3개를 한꺼번에 뽑으려고 하니까 너무 커. 내 손이 작아서 한 번에 3개가 안 뽑혀요. 2개까지는 잡을 수 있는데 3개는 안 잡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이 몰라. 1개를 먼저 뽑아요. 1개를 먼저 뽑아서 A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남은 2개를 한꺼번에 뽑았어요. 그럼 A 뽑았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 2개 더 뽑는 게 되겠죠? 얘는 5에서 2 뽑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뭐 BC 뽑았다. 그럼 뭐 ABC 뽑은 거 맞잖아요. 자, 그럼 얘는 곱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에요? 그쵸? 곱의 법칙입니다. 왜 곱의 법칙이에요? 다 해야 3개 뽑은 거니까. 그렇죠. 다 해야 3개 뽑은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 지금 등호 성립해야 하네요? 아까도 봤지만 얘 20가지입니다. 6C이면 몇 가지예요? 6가지죠. 5C면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왜? 5 곱하기 4를 순서대로 이런 거 없애줘야 되니까 10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곱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네. 얘 60까지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좀 보일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 나 너무 말이 많지. 그렇지. 이해는 잘 돼요? 오케이. 잘 될까? 아, 너무 쉽지. 자, 내가 좀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지금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들어갔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를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뽑아요. 처음 뽑은 거랑 나중에 두 개 뽑은 게 순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사고에 순서가 생겨요. 하나 뽑고 두 개 뽑았을 때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왜 귀찮게 세 개를 한 번에 뽑아? 왜 굳이 세 개를 한 번에 뽑아? 하나씩 뽑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그렇죠? 아, 이래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6p 3이네. 우와! 그러면 조합이 순열과 똑같은 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뽑힌 그 세 개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 뽑힌 한 개, 뽑힌 한 개, 뽑힌 한 개가 순서가 없는데, 곱을 하나 하면서 지금 얘네는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 라고 하는 순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고하는 방식대로 순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도 돼요? 순서는 바꿔도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순서는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딱 순서 정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경우의 수 안에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중복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얘는 아니 내가 지금 이 오른쪽에서 놓고 봤을 때 B 뽑고 AC 뽑은 거, C 뽑고 AB 뽑은 거, 얘는 지금 다른 경우의 수로 보는 거예요. 괜찮네? 한번 써볼까? 이쪽에다가. 그쵸?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첫 번째 뽑은 게 A, B, C, D, 뭐 E, F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5C니까 몇 가지지? 몰라. 뭐 B, C 뽑은 거, B, D 뽑은 거, 그렇죠? 뭐 B 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B 뽑은 상태에서도 여기 뭐 A, C 뽑은 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C 뽑은 상태에서도 A, B 뽑은 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A, B, C, A, B, C, A, B, C 다 들어가잖아요. 세 개씩 지금 중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 개지? 이 세 개가 첫 번째 뭐가 먼저 나왔는지. 괜찮죠? 그렇죠? 이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중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세 개가 동등한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가 먼저 뽑힌 애가 존재하면서 지금 순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렇죠? 집단의 순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모든 곱의 법칙은 다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두 가지씩 뺀다? 아니,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왜? 어차피 다 3개씩 중복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다 하나씩 나오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왼쪽에다가 곱해주면은 3 곱하기 6시 3. 6시 1이면 어차피 6이잖아요. 6 곱하기 50.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전에 한 거야. 그렇죠. 아까 전에 한 거.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눈다면 3팩, 3팩 분의 6팩 해놓고 3 써는 거. 그게 지금 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6 빼내고 3팩, 2팩 분의 5팩. 그게 지금 얘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의미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집단 간에 순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만큼 중복이 나올 여지가 있지 않냐? 그 중복만 좀 없애주자라는 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분할 분배 논리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확통에서는 분할 분배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1시간 동안 계속 설명만 들으니까 되게 힘들지? 화이팅.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얘네는 지울게요. 이거 나중에 다시 이항 정리하면서 또 끌고 올 겁니다. 이항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순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순열. 근데 요거까지만 딱 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이도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요거까지만 하다 딱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원순열로 나갈게요. 자, 뭐냐면은, 이웃하는 경우의 수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거 했죠? 그죠?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진짜. 얘는, 이거 없으면은 경우의 수 진짜 무주가요. 수학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확통에서 엄청 쓰입니다. 특히 중간고사에서 그냥 얘는 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후춧가루 같은 느낌? 없어도 잘 먹는? 김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데 얘가 없으면은 좀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오지간하면은 한국인들한테 다 들어가는 느낌? 확통에서 웬만하면 다 써요. 진짜로. 자, 그럼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A, B, C, D, E, F가 있다고 쳤을 때 A, B가 이웃한다? 그럼 얘를 그냥 하나로 보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뭐 A, C, D, F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원래 6개 나열하는 건데 그냥 5개 나열하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5명의 그냥 순서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C, D, E, F, 뭐 A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친다면 이 A가 사실은 1명이 아니고 2명이었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A를 갖다가 누가 앞으로 갈 것이냐? 둘의 순서를 주는 경우만큼 추가적으로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요까지 해야 경우의 수가 완성되니까 고배 법칙입니다. 당연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3명을 이웃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냥 뭐 A로 잡아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 F로 써놓고 네 자리에다가 순서를 주고 들어가겠네요. 괜찮죠? 이거 통째로 3명이 다 이웃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뭐 D, E, F, A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사실 3명이었어. 그쵸? 그래서 3명의 순서를 줘야지만 끝나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A, B, C, D, E, F 중에 A는 B랑 이웃해야 되고요. C는 D랑 이웃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잠깐 한 번만 풀어볼게요. 몇 가지인지. 경우에서 한 번만 세봅시다. 심심하지? 자, 웬만큼 떠들 거 다 떠들었으니까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한번 써봐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해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얘처럼 써놔도 돼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계산 안 해놔도 돼요. 이렇게 팩토리얼로만 나타내도 돼요. 오케이. 그치? 다 말했어. 뭐 너무 쉬워.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A, B, E, F니까 다 팩트해주고 순서 줘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끝.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A, B, C, D, E, F인데 이 4명이 이웃해야 돼요. 4명이 이웃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A, B는 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몇 가지일까요?
아, 너무 쉽다. 그쵸? A, EF로 봐서 일단 3명의 순서를 줘버리고 사실 그 A가 A, B, C, D였어. 근데 얘는 또 하나로 봐야 돼. 그래서 3명의 순서를 주는데 사실 얘가 또 A, B 그래서 둘의 순서를 주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 팩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죠. 오케이. 얘는 일단 패스.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메인 양념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얘가 미친 듯이 중요한 애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거는 그냥 혹시 해서 해본 거지 얘가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웬만하면은 두 번째 풀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얘는 설명 좀 해볼게요. A, B, C, D, E, F가 있어요. 자, 이 중에 6명을 나열하려고 하는데 이 A, B가 철천지 원수예요. 둘이 붙여만 놓으면 그냥 무조건 싸워요.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 여사건 방식.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걸 성립하는 경우들의 집합이다 라고 그냥 봐주면 됩니다. 원래는 확률 단원에서 설명해야 되는 용어기는 하지만 사실 수학하에서도 쓰기 때문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게요. 그냥 여집합 방식이라고 봐도 돼요.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에이 몰라. 일단 뭐 둘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6명 다 순서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서 줘버리고 A, B 순서 나열하는 걸 없애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5팩, 2팩을 나눠주면, 빼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6팩. 720에서 120의 2배, 240을 뺐으니까, 얘는 48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정말 초심자 방법.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사이사이에다가 껴서 집어넣는 거. 자, 얘만 알면 돼요. 사실 위에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 그러면 얘부터 잡아야 됩니다. 사이별부터. 자, 어떻게 들어가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나열하면은 4팩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먼저 나열해주니까 뭐 C, D, E, F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 사이에다가 A, B가 한 명씩만 들어가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A, B 나열로 들어간다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렇죠?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로 쓰면 되는데 편의상 5P라고 쓸게요. 퍼미테이션은 안 써도 됩니다. 진짜 어차피 퍼미테이션 쓸 바에는 그냥 곱하기 해도 돼요. 진짜로. 근데 뭐 일단은 줄여서 써보느라고 그냥 썼습니다. 당연히 곱의 법칙이에요. 이것까지 마무리돼야 하나의 경우수가 되는 거니까. 사고의 순서 분명히 있어요. 이 사고의 순서 때문에 중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둘이 순서 바꿨다고 중복되는 경우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자, 실제로 맞는지 계산해 봅시다. 4팩 24. 5P는 5, 4, 20. 480이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요거 한 번만 볼게요. A, B, C, D, E, F가 있어요. 자, 얘 3명 중에 어느 2명도 이웃하면 안 됩니다. 어느 2명도 이웃하면 안 돼요. 셋 다 이웃하는 것만이 아니라 A, B만 이웃해도 안 되는 거고요. B, C만 이웃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건 방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어때요? 전체의 6팩을 빼주죠?
A랑 B만 이웃하는 경우 빼줍니다. B랑 C가 이웃하는 경우 빼줘요. C랑 A가 이웃하는 경우 빼줍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 A, B 이웃하는 경우 중에 만약에 얘네 둘 한 세트로 놓고 하면 이거 지금 5팩, 2팩이 되죠? 그렇죠? 얘도 5팩, 2팩이 되죠? 얘도 5팩, 2팩이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를 이웃하게 한 경우 중에 C, D, E, F 가는데 이 일렬로 나열한다고 친다면 5개 나열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뭐 C, D, E, F 이렇게 들어가는데 A, B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A, B, C가 다 이웃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안에는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A, B, C 다 이웃하는 거. 얘도 A, B, C 다 이웃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 번 뺐죠. 너무 뺐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어떤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쳤을 때도 어때요? 그렇죠.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의 여집합이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려고 할 때 우리 합집합 계산하기 편해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합집합을 구할 때 A 먼저 더해주고, 그렇죠? A 먼저 더해주고 B 더해주는 걸로. 왜냐면 이게 더 편하니까. 그렇죠? B 먼저 더해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중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쓴다? 전체에서 A 빼고 B 빼면 A면서 B인 게 중복해서 빠진 거지 않냐?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게 되겠죠. 괜찮죠? 3번 뺐죠? A, B, C 모두 이웃하는 거 더해줘야 되겠죠? 몇 번 더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몇 번 더해야 되는지. 3번 뺐잖아!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럼 2번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저 한 번만 더해요. 왜 한 번만 더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A, B 이웃한 경우 중에서 A, B가 나오는 경우랑 BA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C 나오는 경우랑 여기 C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여기 C 나오는 경우랑 여기 C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CAB로 이웃하는 경우, ABC로 이웃하는 경우, CBA로 이웃하는 경우, BAC로 이웃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이 케이스 안에서는. 그럼 얘는 BC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는 A가 왼쪽으로 이웃하는 경우, A가 오른쪽으로 이웃하는 경우, 또 CB가 되는 경우에 A가 왼쪽으로 이웃하는 경우, A가 오른쪽으로 이웃하는 경우. 얘는 CA가 이웃할 때 B가 왼쪽에서 이웃하는 경우, 오른쪽에서 이웃하는 경우. AC였을 때 B가 왼쪽에서 이웃하는 경우, 오른쪽에서 이웃하는 경우. 괜찮아요? 그럼 얘는 이게 ABC, BCA, ACB, CBA, BCA, CAB, BAC, ACB.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다 빼고 있어요. 일부러 ABC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뭐 그만큼 3팩이 더 있겠죠. 얘네 나열한 상태에서.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ABC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ABC가 하나, 둘, 그렇죠?
여기서는 A, B, C 없잖아요. B가 무조건 A보다 앞에 있으니까. 여기도 C가 무조건 B보다 앞에 있으니까 A, B, C가 못 나와요. 얘도 C이기 때문에 A, B, C가 못 나와요. 요 상태에서도 가운데 B가 못 들어가잖아요. A, B, C 몇 번 빠진 거예요? 2번 빠진 거예요. 괜찮죠? 원래 A, B, C가 이렇게 이 순서 그대로 이웃하면서 나머지 나오는 경우가 4패까지만큼 있을 거잖아요. 이게 세팅된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 몇 번 뺀 거예요? 2번 뺀 거예요.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럼 몇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게 얘네만 그러냐? 아니, 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A12? 얘도 한번 볼게요. A12가 어디서 또 나올까? 여기서는 없네. 그렇죠? A12 없네. 그리고 여기도 CAB고, 여기도 BCA고, A12 없네. BCA, CAB, 없네. BAC, A12 괜찮아요? 2개밖에 없어요. 얘 다 2개씩 중복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더한다 그러면은 이 3개를 한 세트로 묶은 상태에서 4팩 3팩 이내 있죠? 4팩 3팩 이내를 한 번만 더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래? 왠지 2개 더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3번 뺐으니까. 2번 더 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에요. 실수 안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대박. 근데 되게 실수 많이 할 것 같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사이배열로 본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배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요. DF 먼저 나열하지 뭐. 괜찮죠? 그래서 일단 3명의 순서만 줬어요. DF. 그쵸? 나머지 먼저 나열해서 무슨 DF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그 사이가 왼쪽 끝부터 해서 4자리가 있겠네요.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쵸?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 괜찮죠? 그러니까 4자리 중에 3자리를 순서대로 배치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4, 3, 2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A, B, C 둘이 같다는 거예요. 심플하잖아. 괜찮죠? 이거 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하러 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6건 방식은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도저히 못할 때. 괜찮죠? 도저히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다 세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 사이배열로 어지간해서 다 끝납니다. 괜찮죠? 진짜로 똑같은지 한번 볼까? 자, 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600, 720 곱백 120의 2배니까 240. 근데 240, 240, 240 3번 뺐죠? 그 다음에 얘는 400, 300 24의 6배 144. 괜찮죠? 얘 720이니까 지워지죠? 144. 괜찮죠? 자, 얘는 3팩 6이에요. 4, 3, 2 곱하면은 4, 32, 24예요. 144. 괜찮아요? 오케이. 실수를 안 하려면 딱 내가 논리적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갖추고 그 순서대로 나열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이별이 키왕짱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자. 조금 좀 어렵긴 하는데, 이 뒤에 거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는 그냥 듣고 흘려요. 진짜로. 우리 확통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지극히 작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A, B, C, D, E, F인데, 또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A랑 B가 이웃하면 안 되고요. C랑 D가 이웃하면 안 돼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종류가 아니고 2 종류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
자, 여사건 방식으로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여사건 방식으로 간다면 얘는 몰라 일단 600 가요. 그쵸?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는 걸 빼주겠죠? 그쵸? 뭐 얘가 이웃하는 걸 A사건, 얘가 이웃하는 걸 B사건이라고 한다면 A가 이웃하거나 B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들을 빼주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아까 여기서 했었던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A, B 이웃하는 거 빼주고 C, D 이웃하는 거 빼주고 A, B가 이웃하면서 C, D가 이웃하는 거는 너무 뺐잖아요. 한 번 더 해주는 걸로 봐주면 된다. 괜찮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A, B 이웃하는 경우에는 둘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5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죠? 얘도 지금 5팩 곱하기 2팩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럼 A, B, C, D 이웃이면은 얘 그냥 A, B, E, F니까 4개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2팩, 2팩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끝. 심플하죠? 그렇지? 뭐야? 그럼 사이배열은 더 편한가? 봅시다. 사이배열 논리에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EF 남아있네? EF만 먼저 나열 한번 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2팩 나머지 먼저 나열했습니다. EF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나는 A, B를 나열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얘네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이에다가 배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해서 3P로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들어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때 나온 경우가 A, E, B, F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CD도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CD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에다가 배열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D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쵸? OP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논리구조상 이쁘게 정리가 잘 됐군. 그쵸?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720, 240 빼고 240 그죠? 더하기 24에다가 4배 했습니다. 2배 해서 96이에요. 괜찮죠? 자, 이거 다 빼면은 240이 됩니다. 그래서 240에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240에다가 96 더하면 얼마? 336. 괜찮죠? 자,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배, 326, 54, 20. 얼마예요? 120에 2배, 240이에요. 같아요? 다르죠? 왜 틀렸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맞았고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습니다. 혹시 보일까? 어디가 틀렸어요? 왜 틀린 거지? 자, 일단 뭐가 틀렸을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자, 1번이 틀렸다. 얘가 틀렸다. 1번. 얘가 틀렸다. 2번. 한 번만 써볼게요. 내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괜찮아. 확률은 50%. 괜찮아. 확률은 50%. 찍기. 오케이. 그죠. 출제자의 의도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게 틀린 거예요. 괜찮죠? 왜?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사이비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거가 안 좋은 케이스를 지금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틀렸어요. 뭐가 모자라요. 96가지가 모자라요. 그 96가지가 뭔가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논리구조상 지금 우리가 허점이 없어 보여요. 자, 다시 한번 사이배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2팩
그 다음에 얘 먼저 하든 얘 먼저 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냥 얘 먼저 했어요. 문제 없는데? 그럼 A, B 먼저 나열하는 거. 그럼 뭐 얘네 어차피 A, B 이웃하면 안 되니까 EF의 사이사이에 껴 집어넣자. 그래서 A, B를 넣었어요. 3P. 자, 그렇게 나온 결론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뭐 5개짜리 중에서 CD가 들어가는 거 골라줘야 되니까 5P. 논리구조상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왜 틀렸지? 자,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얘 중에 단계색이겠죠? EF 나이라는 경우, 그 다음에 AB 나이라는 경우, 그 다음에 CD 나이라는 경우. 얘 셋 중에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1번, 2번, 3번. 자, 확률은 3분의 1. 자, 괜찮아. 찍어도 돼. 틀려도 돼. 괜찮아. 아무거나 써놔도 돼. 아무데나 써놔도 돼. 오케이. 답 사이로 갔어요. 얘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습니다. 자, 아예 한번 생각해 볼게. EF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쵸? 아니, 뭐 2개 나열하는 거니까 2팩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잠깐만. AB 나열하는 거. 이게 왜 문제지? 어차피 AB 이웃하면 안 되잖아. 진짜로? 안 되는 건데? 자, EF 나열했다고 볼게요. 요 사이에 AB가 꼭 떨어져 들어가야 돼요?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되지. AB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직 CD가 남았어요. 요 사이에 C나 D가 들어가면 AB는 이웃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AB가 다른 데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이거고요. AB가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나머지 EF 먼저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AB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B가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B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나면 AB 순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둘의 순서를 줍니다. 그래서 뭐 E, A, B, F가 됐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CD는 사이에다가 배열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C 또는 D를 무조건 하나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 또는 D를 넣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 C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E, A, C, B, F가 되니까 남은 자리 중에서 그쵸? 여기 C 들어가는 걸로 확정했으니까 D는 남은 데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4가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지금 ED, AC, BF가 되니까 AB도 이웃하지 않죠?
CD도 이웃하지 않죠? 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와, 곱의 법칙이죠. 그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럼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애초부터 각각 따로 성립하는 거잖아요. A, B가 다른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 A, B가 같은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 그럼 얘랑 얘랑은 어차피 중복이 안 되는 애예요. 그럼 이 두 경우는 이제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당연히 합의 법칙이 됩니다. 괜찮죠? 이건 이거대로 되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계산하면 맞나? 2, 3, 2, 6, 4, 2, 8, 48의 2배, 96. 240 더하기 96. 모자란 게 딱 이만큼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도 336, 얘도 33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자, 근데 왜 내가 얘는 잊어버려도 되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이 배열이 두 종류 나온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특히나 수능에서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헷갈리면은 나중에 영상 2배속으로 봐도 돼요. 괜찮아? 오케이. 자, 얘는 일단 잊어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원순열로 갈게.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내가 말이 진짜 많아요. 말이 진짜 많아. 자, 그러면은 A, B, C, D, E, F, 아니다. A, B, C, D, E, F 말고 이렇게 들어가자. 자, 의자가 7개 있어요. 여기에서 A, B, C 3명이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잘 간단하게 한 번만 풀어봐봐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의자는 빈 의자는 다 똑같기 때문에 빈 의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다? 일단 사이배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이배열로 몰고 가야 돼요. 자,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자, 헷갈리나? 자, 여기까지가 수학 하예요. 그것도 하나만 본 거예요. 이웃하는 내용. 너무 중요해서. 자, 다시 한번. 저기 빈 의자는 다 똑같은 거라서 나열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자, 힌트 하나 먼저 갈게요. 3명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A, B, C 이렇게 앉으면 돼요? 이런 거 안 되죠? 그쵸?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둘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에다 껴놓으면 돼요. 그럼 뭐 3명 빼고 나머지 빈 의자 먼저 일단 나열해 줍시다. 빈 의자 몇 개? 4개. 빈 의자 7개라고 하면 안 돼요. 빈 의자 7개로 놓고 보면은 A, B, C가 사이사이에 앉잖아요? 그럼 뭐 의자 사이 어디 앉아요? 앉을 데가 없지, 그치? 투명 의자? 얘는 자기가 자기 의자 들고 다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빈 의자 4개를 먼저 나열해요. 사실 이거는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관련된 거라서 오늘 좀 이따가 설명하는 거에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 번만 봐봐요. 다 똑같아요. 순서가 없잖아요. 괜찮죠? 뭐 이렇게 나열하는 거 빈 의자 그냥 4개 나열하는데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한 가지지 뭐 얘는 위치 바꿔봤자 똑같은 경우잖아요. 다 똑같은 의자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쵸? 빈 의자 나열.
오케이. 자, 그리고 ABC 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쥐어짜야 됩니다, 머리를. 이거 안 되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세 명이서 하는 거는 다 따로따로한테 누르나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의자를 세 명이서 그냥 골라서 앉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세 명이서 그냥 앉거나 하는. 근데 그렇게 다 셀 수 있어요? 120까지 나오는데. 그거 맞아. 그거 맞는데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사이 배열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그 비밀자 나열이 하나라는 게 뭐야? 상상을 한번 해봐요. 비의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한 거예요. 비의자를 4개를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은 거예요. 경우의 수 있어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아니, 비의자 4개 놓는 경우의 수가. 비의자 4개 놓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거 얘기한 거야. 비의자가 그냥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A, B, C가 의자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가서 앉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5가지. 그렇죠?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데는 4가지. 그럼 C가 의자 들고 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5P3 120까지 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중에서 맨 앞에 C가 앉은 거고요. 가운데 B의자 하나 놓고 A가 그 옆에 앉은 거고요. 그 다음에 B의자 놓고 맨 끝에 B가 앉은 거예요. 괜찮아요? B의자 4개 깔아놓고 의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앞뒤에 난 여기 앉을래 이러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5P3만 해주면 된다. B의자 4개 깔아놓고 이제 사이사이에 배열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이거 중복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이 어려워져요. 오케이. 알았어. 한 번에 너무 많이 설명해가지고 좀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 야, 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진짜.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 가지 설명 나갑시다. 오케이. 와, 몇 분이야 지금? 7시 5시 아니고 7시 58분. 힘내. 화이팅. 잠깐 쉬어. 편하게.